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2022년 2월 4일 날짜로 금요일 달라스 소식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로 접어들면서부터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서 눈이 많이 녹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던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텍사스에서는 작년에 한파에 워낙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곧 있으면 텍사스 프라이머리 선거도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이번에는 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인 그렉 에봇 분께서는 지금 전기 공급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브리핑을 하였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대비를 잘 하여서 그나마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는 여전히 있었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한파에 대처를 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가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특히 눈이 많이 쌓였던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DFW 공항 같은 경우에는요. 활주로를 완전히 다 폐쇄를 했다고요. 한 개를 겨우 오픈하여서 운영을 하였고요. 러브필드 같은 경우는 전 활주로를 다 폐쇄를 하였습니다. 날씨가 괜찮아지면서 달라스에 있는 공항들은 어느 정도 운영을 재개했는데요. 이번 한파는 미국 전역을 휩쓸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행기 운항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특별히 날씨와 스케줄을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항에 이어서 도로교통 역시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지금 사진 자체는 목요일날 사진이 되겠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들이 잘 뿌옇게 안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도로에 눈도 굉장히 많이 쌓여서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요. 통행 제한 역시 하였습니다. 달라스의 대중교통인 다트 같은 경우에는 버스는 어느 정도 운행을 하였는데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전면 운항 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림은 인터스테이트 30 고속도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눈이 완전히 덮여서 차선 역시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로 접어들면서 햇볕이 많이 나는 지역은 어느 정도 눈이 녹았을 텐데요. 눈이 잘 녹지 않는 다리나 고가도로 그리고 물이 흘러서 이렇게 아래로 고여지는 부분에서는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은 다시 얼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도로가 녹은 것만 보시고 밤늦게나 새벽에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녹아서 도로가 미끌거릴 때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특별히 더 운전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텍사스에서 전기를 관리하는 얼컷에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전에 관한 피해가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월 4일 11시 52분 정도에는요. 거의 10,000명 가까운 가정이 정전이 있었고요. 그 전에 좀 더 심할 때는 이 숫자가 2만 가정까지 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수만 가구의 가정이 정전을 경험하였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 가정이 일시적으로 정전이어서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반나절 정도면 대부분 회복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전 자체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나서 주 전체가 완전히 정전에 휩싸인 것은 아닌데요. 제가 작년에도 정전에 왔을 때 이러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뉴스를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만들어 놓은 스크린샷이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시면은 작년에 얼마나 심하게 정전이 되었는지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제가 2021년 2월 17일 날짜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텍사스에 400만 가구가 정전이 났었고요. 이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가 2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수의 사망자가 이 정전으로 인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워낙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이 된 가구 수도 많았고 그리고 복구하는데도 며칠씩이나 걸렸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 꼼짝 발이 묶여서 이렇게 받은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식당을 비롯한 요식업계에 많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입은 피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는데요. 지금 다시 이렇게 지도를 꺼내서 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해뿐만 아니라
다음에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여서 이렇게 한파에 대처를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얼컷의 전기 공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림 자체는 한파가 가장 심했던 목요일날 2월 3일자가 되겠는데요. 이때에도 전기 공급량과 그 공급량의 예상치가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기 수요를 나타내는 파란색 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전기 공급망 역시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기 공급 자체는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달라스 날씨 되겠습니다. 햇볕이 어느 정도 나서 녹은 곳은 있는데요. 밤이 되면 다시 19도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도로가 다시 얼게 됩니다. 특별히 유의를 하시고요. 토요일 접어들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맑은 날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상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 가지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분 피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건데요. 텍사스의 유명한 정유왕, 석유왕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릴로에 가지고 있는 큰 저택이 있는데요. 이 저택이 현재 세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렸을 때는 250 밀리언 달러, 250만 달러가 아니고요. 250 밀리언이니까 2억 5천만 달러에 처음에는 리스팅 되었는데요. 최근에 107 밀리언 달러, 1억 7천만 달러로 현재 세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택이 위치한 곳은 6만 5천 에이커 정도 되는 큰 평야에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큰 저택이라 그러고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2만 5천 스퀘어핏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메인 하우스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bar, 마구간, 총기실, 그리고 비행장이 딸려있는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호수랑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이러한 큰 저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이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텍사스에서 3월 1일에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일렉션이 있습니다. 이때 뽑는 것이 주지사, 부지사, 법무장관, 감사관 등 텍사스를 이끌어 나갈 이러한 사람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뜨거웠고 한인분들의 참여가 높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미국은 여러 개의 주가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정부의 정치인들과 이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방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접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떤 주는 마스크를 해야 되고 어떤 주는 안 해도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말아야 되고 백신을 맞아야 되고 안 맞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 주에서 내리는 방침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직접 느끼고 겪으셨을 것입니다. 3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주정부에서 벌어지는 선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여를 하시고요. 한인분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목소리도 좀 더 높이고 저희들의 권리와 이익도 주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바뀌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2월 4일 금요일 뉴스를 간단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몸 건강히 계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